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펀딩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비율들이 사실 양펀비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이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오늘 OKX에서 먼저 음펀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딩비가 뭐야? 음펀비가 뭐고 양펀비가 뭐고 왜 이게 전환되는 게 왜 중요해? 이번 영상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펀딩비라고 한다면 보통 선물 거래 해보셨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서 올라가는 거에 베팅한다. 간단하게 베팅이라고 말을 할게요. 공매수 롱 포지션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에 이 시장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내려갈 거였으면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한다. 그거를 이제 숏 포지션 공매도라고들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옵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을 좀 이제 수월하게 좀 이제 물량 정리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빠르게 하고 옵션보다도 조금 더 이제 선물을 하시면 옵션을 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포지션을 뭐 이제 바로바로 청산을 할 수도 있고 뭐 단타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제 유동성이 좀 활발하니까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위험하지만요. 근데 뭐 이게 선물이고 옵션이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물 시장에서 펀딩비라는 게 있어요. 펀딩비. 이 펀딩비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누군가는 롱 포지션을 들어가고 누군가는 숏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올라간다 했다가 이제 기대를 하고서 베팅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했다가 기대를 하고 베팅을 합니다. 하락 베팅과 상승 베팅으로 나누겠습니다. 깔끔하게. 근데 여기 이 펀딩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롱, OR, 숏 페널티. 페널티를 어떻게 주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플러스 양펀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롱 포지션이 숏들에게 일정 그 시간마다 이만큼의 내가 들어가 있는 포지션을 상대 숏 포지션에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양펀비랑 예를 들어서 0.1%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음펀비란 마이너스 0.1%.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포지션의 0.1%를 펀딩비를 준다. 자, 그러면 0.1%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에 1%면 100만원이잖아요 1억에 0.1%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0.1%. 그러니까 이제 이 일정 시간마다 이 9시, 1시, 5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간마다 내가 만약에 공매수 포지션들을 들어가 있어요. 1억 원어치를. 그러면 상대 숏 포지션, 누군가 모르는 숏 포지션에게 내가 들고 있는 이 포지션들에 대한 이제 비율들, 이 펀딩 비율만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펀비면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음펀비는 반대겠죠? 음펀비는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펀딩비를 제공한다. 양펀비, 음펀비 그냥 개념만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양펀비는 그냥 이제 공매수 포지션이 공매도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음펀비는 공매도 포지션이 공매수 포지션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런 페널티를 주나요? 이 코인 선물 시장에서 이제 포지션들에 대한 이제 그 청산 기준들을 정하는 게 시장 평균가라고 합니다. 시장 평균가. 이 시장 평균가를 기준으로 청산들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인 비트코인이 6만 달러예요. 근데 시장 평균가가 비트코인이 6만 50달러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랑 현물은 거의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같았으면 보통은 이 가격들이 거의 오차 범위가 엄청 크게 없이 따라가는데, 가끔 이렇게 선물 시장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선물 가격이. 반대로 바꿀게요. 이 시장 평균가가 뭐냐? 그냥 보통 이제 거래소들마다 기준을 두는 게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대형 거래소들은 그냥 스팟 현물 거래,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의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인데 선물 가격에서는 6만 5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은 원래 이 오차 범위가 뭐 1, 2달러 정도 이렇게 엄청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렇게 양펀비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양펀비가 왜 나오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시장의 유동성을 선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현물을 매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선물을 매수해서 올릴 때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현물을 직접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들마다 선물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시장에 있는 현물 가격, 현물 매물들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현물을 따라올 거니까, 선물을 주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가격들이 올라가면 이 현물 가격들이 이것들을 좀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못 따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펀딩비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선물 가격은 올라요. 근데 현물 가격은 이걸 못 따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한 100이라고 할게요. 0.2% 이런 식으로. 근데 현물 가격은 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선물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이 우세하는구나, 많구나. 그러니까 현물이 못 따라가네? 너네 롱 포지션 페널티 먹어. 그래서 너네 숏 포지션에게 펀딩비 내놔. 펀딩비 줘. 쟤네 프리미엄, 너네 롱 포지션 유리 많아서 그 페널티가 쌓인 거잖아. 이 선물 가격이 많은 거잖아. 너네가 유리하니까 펀딩비는 숏한테 줘. 숏 포지션에게 제공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양펀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올렸을 때 선물을 주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선물을 주도적으로 올렸으면 롱 포지션을 이제 올라가는 거에다가 베팅을 해가지고 세력들이 올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니까 너네 펀딩비라도 받으면서 위로해.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겁니다. 뭐 전에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냥 2월달 한 달로만 볼게요. 2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쭉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물 청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이낸스와 OKX거든요. OKX가 먼저 은펀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은펀비가 뭐냐? 숏 포지션, 너네 숏이 많네? 숏이 많으니까 너네 롱한테 펀딩비 줘. 반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은펀비가 어떻게 해야지 발생이 되겠죠? 은펀비 발생 기준, 선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선물에서 먼저 가격들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거 약간은 숏 포지션이 많이 있구나. 그럼 너네 반대로 이제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에게 물량들을 줘. 펀딩비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OKX가 먼저 발생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게 100% 무조건 우세하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음펀비가 찍힌다고 해서 무조건 숏이 많다 그건 아니고 그냥 교과서적인 그냥 이 이론이고 이 구조고 무조건 맞다 아니다 그거에 된다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봇들이 작동 안 할 때 이것들을 못 따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의 양펀비를 받다가 지금 음펀비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면 어제부터 좀 전환이 됐거든요. 오늘부터 세력들이 롱을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 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바이낸스까지 이 거의 보통은 바이낸스가 엄청 심하지 않는 이상은 음펀비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0.01% 정도 이제 기본 펀딩비가 유지가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바이낸스까지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세력들이 롱을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안 보여줬던 양펀비에서 음펀비로 초록색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제 선물 포지션으로 주도적으로 올렸었는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격들이 떨어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롱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롱들을 정리를 하고서 공매도를 조금 모았나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롱 포지션을 정리들을 하고 공매도까지 스위칭을 했나?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음펀비까지 쌓인 건가? 어차피 가격들을 떨어뜨릴 건데 떨어뜨릴 거 좀 무리하게 공매도 물량까지 잡느라고 이게 순간적으로 현물 가격들이 못 따라갔나?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OKX 거래소에서 이렇게 먼저 전환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때 선물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선물에서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들 제한들을 걸어놨다가 풀어주고 그래서 선물에서 주도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때 이제 뒤따라서 오는 거죠. 굳이 현물을 안 사더라도 선물을 올리면 현물이 따라서 올라와요. 많은 거래소들의 봇이라든지 뭐 복거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 게 무조건 이 아비트리지 전략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 선물 차이들이 나면 봇들이 좀 이제 그거 차이가 얻으려고 그거 따라가는 편이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선물에서 올라가면 그냥 현물이 따라가요. 웬만하면은. 근데 그게 끝났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하나 열어둡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 가지 변수 상황에서 상승하지 못하면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식 하락이나 이런 것들. 지금이 그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펀딩비가 전환이 됐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100%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만에 전환이 됐다는 게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양펀비였다가 음펀비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이게 가격들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상승하면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막 그런 것들 무조건 교과서적인 이론들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자산시장에서는 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디커플링처럼 가는 경향이 있겠지만 안전자산처럼 아직까지는 인식을 해가지고 강달러 현상들이 보이면서 자산시장에 가격들이 떨어지는 구간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제 강달러 현상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랑 뭐 나스닥이랑 이런 것들이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음펀비가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한다 그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달 만에 음펀비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뱅크먼 프리드랑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고 반감기 선반영 사이클의 조정들이 언제 올지를 저는 이제 열어두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바이낸스까지도 그게 맞춰진다면 물량들을 다 정리하고 공매도를 모아놨다가 최소한의 그것들의 차익 실현을 보려면 고점 대비해서 30% 40%는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먹어야 될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전환이 됐다라는 건 고점에서 최소
몇 조 단위는 공매도를 스위칭을 했을 텐데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고요. 예상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위험하다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건 좀 정상적인 그냥 범주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양펀비, 음펀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좀 전환이 됐던 그런 구간들은 없었으니까. 근데 또 이제 1시, 보통 이제 5시간 기준이니까, 4시간 기준이니까, 1시에 또 이게 음펀비로 찍힐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다시 양펀비에 어느 정도 양펀비, 음펀비 좀 애매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기에서는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여러 개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어간다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피해서 나쁠 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시장을 그냥 관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블랙록과 GBTC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교환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물량들이 아직도 30만 개가 넘다 보니까 이것들이 언제 한 번에 차익 실현 한 번에까지는 아닌데 지금 뭐 5천 개씩 3천 개씩 코인베이스에 보내가지고 던지고들이 있어요. 현금화들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막 2만 개씩 만 개씩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본인들 마음인 거예요. 세력들 마음인 건데 2만 개만 하더라도 거의 1조가 넘는 건데 합법적으로 그냥 숏을 쳐놓고서 그거 던져버리면 세력들 그냥 이득이 개이득이죠.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매일같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만 매매를 해도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너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어제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올라갈 거였으면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데드캣 반등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2차 사이클의 반등들이 갈 거였으면 천천히 가도 늦지가 않거든요. 천천히 가도. 왜 천천히 가도 늦지가 않냐면 왜 천천히 가는 게 늦지 않냐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2차 사이클을 상승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천천히 가야지 올라갈 때마다 숏들을 칠 거 아니에요. 숏들을. 올라갈 때마다 숏들 치면은 이거 숏들 청산시키면서 올리면 되는 건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한 번에.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보통은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게 그 이유도 있어요. 천천히 가야 되는 게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선물들 올라갈 때마다 쇼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적응들이 됐으면 계단식 하락에 적응이 됐으면 올라갈 때마다 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올리고 쇼, 한 번 올리고 쇼, 아니 한 번 올렸을 때 쇼 치면 그것도 올리면서 청산시키면서 또 이제 쇼 치게끔 하고 모으고 청산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가도 늦지가 않는데 이렇게 좀 빨리 올린 거는 데드캣 반등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험합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 음펀비가 좀 찍히기 시작이 되면서 세력들이 이제 큰 물량들을 정리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위험한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제가 펀딩비는 따로 말씀 안 드린 게 그 대세적인 사이클들 상승 사이클 만들 때 그 세력들이 선물 포지션으로 가격들을 올리니까 이 양펀비는 변함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보이시죠? 다 양펀비잖아요. 빨간색은 다 양펀비입니다. 너네 롱 포지션 많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롱 포지션 많으니까 숏들한테 펀딩비 내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주도로 상승을 했으니까 양펀비가 이렇게 발생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현물을 안 사도 선물을 올리면은 현물이 따라오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게 전환이 됐으니까 이거는 선물 롱 포지션들을 좀 정리를 했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겁니다.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참고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나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러면 시장이 반대로 올라가면요? 내려갈 수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좀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나 작년에도 너무나도 작년 2, 3월 달에 너무나도 확신을 하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들 USDC랑 이런 것들 디패깅 될 때 저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만 달러에서 한 15,000달러까지 순간적으로 플래시 크래시라고들 하죠. 순간적으로 숏 롱청산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변수 하나가 발생을 해서 실리콘밸리 빔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숏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때 청산되는 금액들이 1조 단위가 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언제든지 정말 반대되는 변수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대세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딱 이렇게 변수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들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시장에서 확실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회비용을 최대로 이제 끌어모으는 게 좋은 거죠. 기회비용을. 저는 기회비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어차피 이 코인들이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돼가지고 불장 때 수혜를 볼 것 같은 코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립식으로 이렇게 계속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그것들을 계속 눈여겨보다가 이거 출발할 때 저는 여기서부터 타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이게 갈 것 같으니까 하나만 좀 이제 적립식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기회비용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밑에 저점 평단들을 놓치더라도 확실하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좀 무릎쯤에 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냥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개개인의 판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긴 어렵죠.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들이 추가가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